예, 이번 시간에는 바른맛거리로 알아보는 아토피 그리고 그와 같이 동반되는 천식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토피는 선천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상태도 굉장히 심한 아이가 있고 아니면 경증인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토피가 더 크게 발병이 되느냐 아니면은 음식 관리로 통해 갖고 아니면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음식 관리를 통해 갖고 더 다시 예, 이번 시간에는 바른먹거리로 하는 아토피와 그와 동반되는 천식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아토피는 무엇일까요? 우선 어원부터 알아볼까요? 아토피는 부적당하다 또는 특이하다 그런 의미로서 1925년 코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음식물이나 호흡성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기관지 천식,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일으켜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는요. 아토피 체질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려움이 매우 심한 습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선은 유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역계의 결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갖게 된다던가 정상인에 비해서 쉽게 가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세균성, 그리고 바이러스성, 그리고 곰팡이 등의 의한 간염, 그리고 정서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등 서로 그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작용을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들 태열이라고 하는데요. 생후 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만성 피부 질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을 바로 나타내는 게 바로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시기에는 얼굴 중심으로 진물이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에서 나타나고 점차 거칠어지고 건조한 형태로 변해가면서 주로 접히는 부분, 팔이 접히거나 그리고 무릎이 접히거나 하는 그런 곳에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토피의 종류에는요. 첫 번째는 유화형이 있어요. 태열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아토피 피부염을 말하며 생후 2개월에서 4개월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고요. 전체 유화의 1에서 3%에서 나타나면서 얼굴, 머리 등의 붉은 반점으로 시작돼서 물집 그리고 딱지 등이 생겨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화형은 2세경에 피부 증상이 없어져요. 네, 태열은 아기가 커서 땅을 딛게 되면은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아형이 있는데요. 4세에서 10세의 소아에게 발병을 하면서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 증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얼굴, 머리에 있었던 게 얼굴, 목, 그리고 팔꿈치, 안쪽, 그리고 무릎, 그리고 뒤쪽 이런 곳에 잘 생기고요. 피부를 계속 긁어서 피부가 가죽처럼 굉장히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꼭 거북이 등가죽처럼 굉장히 딱딱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인형이에요. 12세 이후에 나타나면서 천식과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피부의 건조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가려움증도 더욱 심하게 됩니다. 원인 면에서는 정신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은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인과 특징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굉장히 웃기죠. 불분명하다 아직까지는.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소인으로 있는 소양성 피부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천식, 비염 혹은 두드러기 등
각종 알러지 증상을 함께 동반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런 유전성 소인을 갖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주요한 증상으로는요,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고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땀 흡수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모직이나 합성 섬유, 실크, 그런 직물로 된 옷은 절대 입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가려움증을 더욱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털이 많은 인형, 그리고 목도리 등에도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더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은 가려운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를 바로 이런 아토피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유아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법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산전후 식단이에요. 산전의 알러지 유발성의 음식을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산 후에 1년 정도 모유를 먹이면서 고형식의 섭취는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조절은요, 서늘하고 습지지 않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온도와 그리고 습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접촉 흡인 항원으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시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위, 더위, 그리고 건조한 거, 습한 환경, 그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 그런 바람을 유발하는 환경은 가려움증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경 조절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먼지기, 그리고 진드기, 특히 아이들은 침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자는 곰인형이나 이런 섬유 쪽으로 된 인형이나 그런 그런 걸로 만들어진 인형 있죠. 그런 거에는 진먼지기나 진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면 아토피는 많이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나 집에서 개를 키우는 거, 그런 거는 가능한 한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가루, 그리고 곰팡이,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많이 생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한 곳, 특히 곰팡이나 이런 것이 없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러지성 이런 다양한 그런 구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맑은 고지대나 해변에 있는 경우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아이하고 엄마가 시골에 내려가서 흙을 밟고 자연에 벗삼아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완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만큼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요, 피부를 긁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치료 방법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많이 하는데요. 일명 습진약이라고도 하죠. 근데 복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피부 병변 치료에는 외형 연고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피부과에서 주로 많이 갖고 와서 아이들을 발라주는데, 아이들이 살이 굉장히 연하고 그리고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형 연고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 자체의 색이 죽어버려요. 예, 건강하지 못한 피부의 칙칙한 피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소가 항상 쌓이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서 입욕제를 사용한다던가 뭐 다양한 이런 아이들의 옷이나 이런 거를 신경 써주는 그렇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은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치료제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일반적인 피부 관리법은요,
이런 피부염을 가진 환자의 피부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하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예민하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소양감에 대한 한계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상인은 참을 수 있는 자극에도 참을 수가 없어서 피부를 긁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긁게 되면서 피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피부 치료 관리에 깊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에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욱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 목욕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과도한 비누를 사용한다던가 때를 민다던가 그러면은 피부를 자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건을 두들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질러서 닦는다던가 그거는 피부의 기름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더욱더 건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욕은 땀을 씻을 때만 사용해야 되고요. 목욕할 때도 미지근한 물 25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로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땀을 씻어내는 정도의 샤워, 간단하게 샤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욕물을 타서 쓰거나 목욕 후에 사용하는 수용성 기름, 오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습제 등을 사용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나 봄에는 가려움증과 피부 병변이 심해지기 쉽게 되죠. 그래서 건조한 공기에 그걸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더욱 피부 치료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가을, 진짜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도 굉장히 건조하죠. 그런 건조할 때 집안의 습도가 적정히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미지근한 물에서 약 10에서 20분간 몸을 담근 후 물에 나온 직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름에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요 원인은 바로 땀. 예. 땀이 나면은 피부가 어떻게 돼요? 따갑죠. 간질간질하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가해져서 가려운 증세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땀이 나면은 곧바로 씻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가족 중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 체질이 있다면 아기에게는 반드시 모유를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각별히 음식을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유식은 가능한 한 늦게 시작하는 게 좋고요. 이유식 재료는 한 가지씩 서서히 늘려나간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도 반드시 익혀서 먹이시고요.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먹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이나 흘린 음식이 있으면 가급적으로 어떻게 빨리 닦아주어서 이런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 GMO라고 합니다. 그런 음식은 피하고 우리 땅에서 나는 신토부리인 식품을 선택해서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토피 아이들을 위해서 천연 조미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다시마 가루 많이들 아마 아실 거예요. 다시마를 마른 행주로 닦은 다음에 한번 구워주세요. 그리고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멸치가루는 머리와 그리고 내장을 뗀 후 한번 볶은 다음에 분쇄기로 곱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새우가루는 건새우를 말린 후 한번 볶은 다음에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체에 한번 걸러서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표고가루는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린 후 분쇄기로 갈아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콩가루는 콩을 한번 볶은 후 껍질을 벗기고 분쇄기로 곱게 갈아주면 되고요. 들깨가루는 들깨를 한번 볶아준 후 분쇄기에 곱게 간 후 체에 한번 걸러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아토피는 아이들이 대부분 천식과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천식의 원인은요, 열이 나거나 콧물, 그리고 인후통 등을 동반하면서 기침하는 아이들의 감기로 볼 수 있으며 수일 내에 증상 자체가 완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3주 이상 밤잠을 설치고 마른 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천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아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잠을 설쳐서 키 성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죠. 보통 12시에서 새벽 2시인데요. 그전에는 숙면, 정말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숙면을 취했을 때 성장판이 활짝 열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요. 그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아주 작겠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작아요. 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과민성 장염, 그리고 다한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천식은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아의 흡입비 같은 천식의 원인 중에서 환경적인 유발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소아의 호흡기는 성인에 비해서 5살까지는 기도 내에 특히 말초 기도의 내경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항이 크고 쉽게 기도 폐쇄가 초래돼서 폐쇄성 기도 질환이 발병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아천식은 일반적인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약 50에서 60%는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아천식은 성인의 기간치 천식과 비교할 때 발생 원인 빈도, 발병 비율, 그리고 알러지성 비율, 그리고 치료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진먼지기, 진드기, 그리고 애완동물, 바퀴벌레, 진균, 꽃가루, 그리고 직업성 유발물질, 그리고 약물, 그리고 식품 첨가물, 간접 흡연, 그리고 호흡기 감염, 대기 오염, 운동, 일기 변화, 감정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진먼지기, 진드기는 가장 중요한 실내 항원이에요. 특히 1세 이전에 진먼지기 항원에 노출되는 정도와 천식의 발병 빈도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호흡기가 허약한 경우 천식 있는 아이들은 폐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물질인 항원으로부터 작용하지 못하게 면역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위장이 허약합니다. 위장이 약해지거나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장에서 불순물을 흡수하게 돼서 피 속에 노폐물이 많아져서 그것이 가래가 되어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위장을 보강시키는 약물을 복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현대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서 기도가 긴장하게 되어서 가래를 밖으로 배출이 잘 안되게 되고 호흡이 곤란하게 돼요. 신경을 이완시키고 심혈을 내리면서 심장을 보강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서 천식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소아천식은 일찍 치료를 해주는 것이 치료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식 치료약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흡입제는 약물을 폐와 기관지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가 매우 낮아서 먹는 약보다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천식 흡입제는 기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일 꾸준히 사용해야 되고, 천식 조절제와 천식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때는 응급약물로 사용하는 증상 완화제가 같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조절제는 기관지의 알러지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천식 발작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기도 개형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사용하면 좋고요. 증상이 없어도 처방에 따라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여도 증상이 없어도 처방에 따라 꾸준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예, 그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녀의 천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천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물도 혼자 흡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천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식을 자제하고 달걀, 생선, 조개류, 토란, 감자, 초콜릿 등의 음식은 천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거. 그래서 철저히 피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자, 뭐라고요? 달걀, 생선, 그리고 조개류, 토란, 감자, 초콜릿이요. 자, 그리고 감기나 편도선염이 걸렸을 경우는 신속히 치료해 천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집안 청소와 적절한 환기는 필수적이고요. 침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내 주거 환경 관리 또한 개선을 해서 알러지 유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식은 단순히 기관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 없어도 꼭 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 알러지성 염증을 갖고 있는 질환이라는 거,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천식에 좋은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하고 모가. 은행은 기관지의 병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죠. 천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기침이나 천식으로 아이가 괴로워한다면 껍질 벗긴 은행을 구워서 조청에 졸여서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구토 증상을 보일 수가 있으므로 하루에 5알, 5알이 굉장히 적당한 양이에요. 그리고 염증 때문에 기침이 심할 때는 모가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모가는 목의 질병에 좋은 과일로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아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 좋은 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얇게 저며서 꿀에 저며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감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8배에서 1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가 어찌 보면 더 비타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8배에서 10배 높은 게 바로 감이에요. 다른 과일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A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증상을 막아주고, 그리고 호흡기 계통의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게 뭐다? 예, 감이에요. 그리고 배즙. 많이를 먹죠? 배즙은 해열작용이 있어서 열을 많이 내려주고 가래를 삭혀주면서 열이 많은 감기, 목이나 폐 염증이 있을 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박주. 호박에는 비타민 A, B, C 이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병 회복에 특히 좋습니다. 호박을 무르게 푹 삶아서 뜨거울 때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소화가 잘 되어서 기관지 천식에 좋은 영양식으로 으뜸입니다. 그리고 도라지, 길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분과 섬유질, 칼슘과 철분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기침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목이 부어서 삼키기 어려울 때는 도라지를 달인 물을 마시거나 입안을 헹구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추. 천식이나 갈증이 많이 날 때
부추를 달여서 마시거나 생즙을 내어서 먹어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등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열병을 앓은 후에 체액의 음액이 부족해서 열이 잘 오르거나 소모성 질환을 앓는 경우, 그리고 꿀이나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감기 증세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점막의 병을 고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끊이지 않고 기침이 자주 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아까 전에 아토피, 천식, 그리고 같이 동반되는 게 비염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비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비염은 코 속을 자주 후비는 아이들이 코에 알러지나 비염에 의한 코막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먼지 등 알러지 물질이 코로 들어오면은 코 속 점액이 이를 기관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코 속이 찬 공기나 더운 공기 및 알러지에 의해 예민해지면은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알러지 때문에 가려운 증세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코를 파는 아이들은 코 점막이 굉장히 약해져서 코피가 잘 터져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 점막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붓게 되겠죠. 그래서 코막에 힘을 유발할 코 점막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또 부어서 코 막힘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코딱지는 코 점막의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해질 때, 또 코 알러지에 의한 콧물이 많이 생겼을 때 외부가 건조해지면은 콧물의 분비가 굳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코딱지라고 하는데요. 코딱지가 자주 생기면은 물을 많이 보충해주고 실내 외부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리 식염수로 코 속을 자주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코 알러지, 비염,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은 우선 병을 먼저 치료한 후에 코 막힘이나 콧물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알러지성 비염의 3제 증상은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예, 꼭 마치 코감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알러지성 비염의 부작용은요. 잦은 콧물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코를 훌쩍훌쩍 거리게 돼요. 그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산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신경질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친구를 사귀기를 싫어해요. 계속 콧물을 흘리기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안 간다고 하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억력을 악화시켜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걸로 인해서 자신감을 많이 잃을 수도 있고요. 산소 부족은 성장판 연골로 가는 산소량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 연골의 산소 결핍이 키 성장에 장애를 일으켜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10cm 이상 덜 자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토피, 천식, 비염, 이거는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피증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원인도 될 수가 있고 또 키성장, 예, 요즘 굉장히 키성장에 관심들이 많죠. 그럼 키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